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어저께는 이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뉴스를 보면은 이제 좀 굵직하게 CFTC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SEC가 하는 역할을 갑자기 하면서 본인이 이제 칼자를 쥐고 막 휘두르면서 지금 그러고 있는데 저는 이게 악재라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이제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다르지만 제가 바라보는 기준에서는 분명히 이 시점에 있습니다. 지금 아마 이렇게 마지막 곡괭이질까지 하다가 지치시고 떠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본인들 인생이고 본인들 갈 길 본인들 선택이니까 그대로 하시고, 지금까지 곡괭이질을 하시던 분들은 남은 곡괭이질을 마지막까지 하시면 분명히 결과를 얻으실 거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일관되게 꾸준하게 오늘을 내일같이, 내일을 일주일로, 일주일을 한 달로, 꾸준하게 지금까지 고생하셨으니까 조금만 더 곡괭이질을 하시면 벽은 분명히 허물어질 겁니다. 예. 이 사진이 분명히 저는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한테 다가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이낸스 CEO가 암호화폐 역사적으로 4년 주기 약세장이지만 기회가 있다. 뭐 이 얘기. 그리고 오죽하면은 바이낸스가 제가 보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장문의 글을 이제 바이낸스 지금 안전하다라는 의미로 하면서 펀즈 세이프라는 의미의 뭐 그 단어를 이제 간간히 하잖아요. 그래서 뭐 루머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바이낸스가 망할 거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글쎄요. 근데 어쨌건 이 얘기를 하죠. 이 얘기를 갑자기 바이낸스 CEO가 과연 왜 했었을까? 전 분명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 이거를 또 색안경을 끼고 보면 이 사람은 거래소의 주인장이고 거래를 계속 사람들이 해야 되고 뭐 여기 맡겨놔야 운영이 되니까 그러지 않냐라고 이제 색안경을 끼실 분들도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각자 이제 견해가 있는 거니까 중국 법원이 가상자산 합법적 재산으로 보호받아야 당국 임의적 몰수 반환 불가. 가상자산을 자산으로 인정을 한 거죠. 한마디로 우리나라 국세청이 세금 제대로 안 내는 사람들을 이제 탈세 혐의로 이제 잡아가고 추징할 때 가상자 업비트까지 뒤져가지고 코인을 가져가죠. 그 똑같은 이치죠.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걸 하는 거죠. 하다못해 중국이 이런 식으로 하는데 과연 향후에 시장이 어떻게 될까? 중국에 있는 20%의 사람들이 기존에 바이낸스에서 거래를 했었다는 게 얼마 전에 이제 뉴스에 있었잖아요. 그런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과연 어떤 게 진실일지. 중국 정부는 지난 수년간 진짜 가상자산 시장을 억압을 했었는지, 중국 내륙에서 과연 비트코인 채굴기는 운영이 진짜 실제로 안 됐었는지, 이거에 관한 의심도 들거든요. 과연 어떤 게 진실일지. 자, 이거는 지금 현재 상황을 이제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월급은 올랐는데 이상하다. 깡통 통장 아우성, 주범 찍힌 고물가, 상반기 물가 상승률 4%, 여파의 실질임금 1.5% 감소. 제가 생각했을 땐 여기는 1.5% 실질임금 감소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보다 더 감소했을 것 같은데. 이게 2023년이면 멈출까? 2024년서부터 예를 들어서 2030년까지 지금보다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많이 올라갈까? 예. 여기서 이제 인생을 포기하신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예. 그 중에는 뭐 그래서 이제 막 그냥 습관적으로 이제 규모 없이 막 소비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어쨌건 중산층은 이렇게 두터운 중산층이 아마 엄청나게 얇아질 겁니다. 이건 한국에 국한된 얘기가 분명히 아니에요. 다 사람 사는 데는 어디나 전 세계 다 비슷비슷해요. 우리는 뭐 우리가 모르는 국가들에 관해서 야 뭐 헬조선이다, 한국을 떠나면 뭐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똑같습니다. 예, 세상은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바이낸스 BUSD 지원 중단 계획 확정으로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 출시 추진을 했었죠. 그래서 BUSD 페어를 계속 죽여나가고 있고 유통량을 죽여나가고 있고 FD, USD 페어를 늘려나가고 있으면서
이걸 늘려나가고 있는 현재 상황이죠. 거기다가 PYUSD 그리고 어저께부터는 USDC가 활발하게 다시 움직임을 보이기 위해서 움직임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있기 직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한테 사실 퍼즐 조각을 하나 던져준 거죠. 이거를 봐라 보고 앞에 시장에 관해서 긍정하고 확신하라라는 세력의 시그널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눈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영국 오늘부터 뭐 암호화폐 트래블률 적용, 암호화폐 기업 거래자 정보 수집해야 이 얘기 나오잖아요. 사람들은 이 트래블률에 관해서 반감이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트래블률이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적용이 되고 공조가 돼야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권 수용해서 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통제되지 않는 자산을 과연 이 전 세계를 움직이는 중앙정부에서 과연 이거를 용인할지. 사람들은 앞에다 대고 뭐 탈중앙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비트코인 채굴에 관해서, 비트코인 전력망에 관해서, 비트코인 점유율에 관해서 과연 대중들이 대거 점유를 했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금융가하고 관련돼 있는 그런 다국적 기업들이 점유를 하고 있는지, 이걸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기존의 채굴 같은 경우도 그래픽 카드로 손쉽게 채굴할 수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A식 채굴기가 점유율이 점점 높아집니다. 고성능 채굴기가 없으면 이거를 쉽게 채굴을 못해요. 점점점 시장이 그렇게 바뀌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과연 이게 뜻하는 바가 과연 무엇일지. 어쨌건 피상적으로 말하는 탈중앙화는 없어요. 대중은 통제됩니다. 끝까지.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보다 더 자유롭지 못한 그런 세상으로 들어갈 거예요. 제가 이런 말하면은 또 아니야 비트코인은 탈중앙화야, 대중을 위한 금융혁신이야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현금이 사라지고 그러면은 통제하기가 더 쉬워지죠. 사실은 세금 가져가기도 훨씬 쉬워지는 세상이 될 거고, 특히나 인도 같은 경우는 지금 세금 내는 사람들이 1%라고 그러는데, 카드 사용이 없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페이티엠 관련해서 요거 관련해서 결제가 많이 이루어지고 UPI라고 있는데 요거까지 관련해서 대부분의 은행들이 만약에 모바일 폰을 사용해서 이런 결제가 이루어지면 1%의 세금 증세율이 아니라 몇십 프로가 되면은 인도 정부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조세율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징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딱 이런 거죠.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어요. 중앙정부 입장에서. 자, 이거에 관해서도 이제 의견이 분분해요. 아직도 이제 말도 안 된다. 비트코인 정신은 사카모토 사토시의 탈중앙화 정신이 기본이야. 막 이런 그런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시간이 얘기해 줄 거예요. 자, 핀테크 거대 엔트그룹 제로페이 제휴로 한국에서 알리페이 국경 간 결제 서비스를 확대한다. 제로페이는 어떤 건가요? 제로페이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를 줄이기 위해서 탄생시킨 건데, 여기에 알리페이가 들어간다. 이거 중국하고 깊숙하게 관련돼 있는 거잖아요. 위챗페이, 알리페이. 요즘 들어서 알리페이가 말레이시아라든가 동남아라든가 이런 데부터 해가지고 한국부터 해가지고 일본이라든가 계속 확장을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에요. 그리고 웃긴 거는 네이버페이도 하다못해 중국하고 일본으로 들어갑니다. 그 얘기는 이 표면상에 드러나지 않는 금융망이 서로 간에 수합되면서 연결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사실은. 그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그러니까 그냥 이분법 논리로 그냥 한국은 한국, 중국은 중국, 일본은 일본이다, 이렇게 그냥 단순 논리로 1 플러스 1은 2다라는 이런 공식으로 모든 것을 생각을 하다 보면 이게 그냥 단순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모든 사고 논리 자체가. 근데 이러면 아마 힘들 겁니다. 이분법 논리 같은 그런 것들이 앞으로의 다가오는 세상은.
그 알고리즘으로 살아갔던 거는 3차 산업까지고 4차 산업에서는 이런 방식의 사고방식이 아마 오히려 더 생존을 위협하는 그런 사고방식일 수도 있어요. 기상청 다음 달 8일까지 지진 안전 홍보 캠페인 9월 1일 날 왜 갑자기 생뚱맞게 이런 거를 지진 안전 홍보 캠페인을 할까? 이게 정부가 대중을 그냥 일시적으로 그냥 위협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까요? 그런 캠페인일 뿐일까요? 과연 뭐를 암시를 할까요? 지진을 의식을 하냐 안 하냐? 예, 요런 것도 그냥 한두 달 보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리고 홍콩 해시키 익스체인지 자뱅크 통해 홍콩 달러 입금 서비스. 홍콩에 유난히 요즘에 보면은 스위스도 그렇고 다른 나라 이제 뭐 어떤 그런 블록체인 회사들이나 이런 금융사들이 유난히 여기 라이센스를 받으려고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스테이플 코인 관련해서도 홍콩하고 싱가폴 쪽에 많이 라인이 계속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뜻하는 바가 무엇일지. 그냥 업비트 창에 파란색만 보면 그냥 이 시장은 망한 거예요. 예, 그냥 이 시장은 망한 거예요. 그것만 보면. 근데 코인 시장은 그렇게 단순하게 단순 논리로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하면 뒤통수 당합니다. 자, 어쨌건 DBS도 제가 알기로 자뱅크랑 연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전론 발의 소송인 XRP 하고 나머지 BK, 폴카닷, 에이다 등등 스위프트 체인링크와 상호 운영성 테스트 성공. 이 얘기도 되게 사실은 알고 보면 되게 재미난 얘기거든요. 근데 이 얘기가 사실 여기는 지금 나왔는데 예전부터 사실 나왔던 얘기였어요. 체인링크가 스위프트랑 연결이 되면서 사실 이게 스위프트 2.0고의 그림도 형성이 된다라고 이제 볼 수 있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 XRP의 관계도 성립이 사실 되기 시작을 한 건데 이게 코인 시장이 한마디로 이렇다는 거죠. 눈앞에 뭔가 떨어지기 전에는 우리는 100% 명확성을 찾으면서 확신을 하는데 거기까지는 준비가 돼 있더라도 일정 시간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 보여준다는 거죠. 예. 그 누구나가 다 확신하고 누구나가 다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면 여기에 베팅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딱 거기까지라는 거죠. 예. 나와 있는 걸 보고 미래에 이거 성공할 것 같다. 어떻게 될 것 같다. 뭐 XRP가 전 세계 CBDC와 통화시장에서 중추적 신경망 역할을 할 거다. 이거를 유추해서 추론해서 확신하고 어떤 뭐 성공에 관해서 일관성 있게 생각하는 거는 뭐 개인의 어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특히나 이제 지금 같은 시점에서 OKX 웹3 인도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 여기 인도에 유난히 막 많이 진출을 하죠. 망해가는 인도에 진출하는 테슬라, 애플사. 이 사람들이 이제 점점 머리 외전이 안 돌아가니까 계속 이제 여기 테슬라도 그렇고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팀 쿡도 그렇고 망해가는 인도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중산층은 망할 거고 인도는 망합니다. 공중파 미디어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중국도 저성장 국면이라고 얘기하는데 4에서 6%가 저성장인가 아니면 G7의 1에서 2%가 저성장인지 미디어를 보고 전염이 되면 이게 구분을 못해요. 인도의 어떤 그런 거에 관해서. 그러니까 애저녁에 용기가 있고 머리 회전이 좀 뛰어나고 눈치가 있는 사업가들은 인도 시장에 이미 예전에 진출했어요. 지금에서야 막 미디어에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일본 기업들이 상당히 오래전에 2020년대 그 이전에 201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부터 10년 초반부터 들어가 있는데도 되게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어쨌건 지금 현재 여기 이렇게 있고 미중 관계를 이분법 논리로 해석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그냥 미디어를 보고 그냥 대충 판단하면 자 여기서 이제 가장 크게 이제 뒤통수 나오고 과연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은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지금 서로 이제 되게 적대적인 관계인데 이번에 이제 G20에 시 주석이 참가 안 한다고 얘기가 먼저 나왔고 바이든 대통령도 참가 안 하겠다고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어떤 그 분쟁, 부정적인 이견이, 그런 사상이 대중들한테 확산되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과연 결론안이 어떻게 도출이 될지. 실제로 미국과 중국은 어떤 관계일지, 예, 미디어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과연 진실일지, 이게 적대적인 관계일지, 일부분은 공조하는 관계가 성립이 될지, 과연 어떤 게 진실일까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초반에 보여드린 그림과 같이, 자, 요즘에 이제 이 그림을 참 제가 많이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예, 뭐 개인의 판단이에요. 뭐 이렇게 저렇게 뒤퉁뒤퉁 거리다가 마지막 곡괭이질을 안 하고 그냥 포기를 하시든, 아니면 마지막 얼마 남지 않는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서 곡괭이질을 하시든 개인의 판단입니다. 어차피 수익은 개인이 가져가는 거라서 뭐 개인의 선택이죠. 자본주의에서 뭐가 있습니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노력하고 계속 정진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고, 중도에 인내력이 없어서 끝까지 성취하지 못하는 사람은 운이 없다고 단정을 짓겠죠. 84%의 대중들이 나는 운이 없기 때문에 잘 살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결론이 미디어에 나왔던데, 참 충격적인 얘기죠.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